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양소입니다. 오늘이 2월 8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정각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을 보면 뭐 지수도 마찬가지죠. 정강후약식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점 다소 실망스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우리 증시가 때 아니게 좀 밀렸는데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관 그 중에서도 투자 금융의 단기적인 매물 때문에 크게 밀렸던 거거든요. 오늘은 그 물량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비정상적으로 내려갔던 것을 보상하는 그런 정도의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고, 실제 개장 초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만은 그 반등세를 지키지 못한 채 상당 부분 그 상승세가 반납이 됐거나 저 코스닥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실망스럽다는 것. 더군다나 자, 우리가 추세적으로 상당한 기대를 현재 지금 모으고 있는 반도체나 자 2차 전지주들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반등다운 반등을 하지 못한 채 여전히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더욱 그런 암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NFT 내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죠. 우리 종목으로 봤을 때 위메이드 그리고 다날, 특히 오늘은 다날이 10% 넘게 이제 반등을 해서 조금 낮기는 합니다. 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말씀드렸죠.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요. 자, 오늘 주제 중에서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들 종목이 주목받고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을 좀 맞춰서 보시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반등폭이 어느 정도 됩니다.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이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타이밍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되, 결국 매수한다 했을 때는 그 두 종목이죠. 다날과 위메이드 그리고 플러스 알파 DOU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건데, 아마도 지금보다는 나중에 분위기가 조금 더 나아지면 DOU 같은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코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까지 감안하면서 현재 이들 종목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거론을 좀 할 거고요. 두 번째 준비한 테마는 이제 2차 전지 얘기입니다. 타이밍이 오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이고요. 세 번째는 LG화학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 쪼개기 전 한 시총이 그 당시 70조 원 정도, 100만 원이었을 때 말이죠. 쪼갠다고 하니까 LG화학 주가가 쪼그라들었는데, 지금은 그 LG화학의 시총이 44조, 또 현재 분할된 LG에너지솔루션의 시총이 130조, 합계해서 176조가 됐단 말이죠. 70조짜리를 쪼갰더니 합해서 176조가 재탄생됐다는 건데,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다른데 어떤 곳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대상이 누군지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이왕 LG화학 얘기가 나왔으니까 LG화학의 지분가치보다는 LG화학의 가치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한 측면, 또 너무 이상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LGES의 현재 지분 가치만 따져도 할인되지 않는다 하면 110조 원이고요. 할인된다 하더라도 60조, 70조 정도 돼야 되는데, 그게 훨씬 못 미치는 현재 시가총액 44조 정도밖에 되지 않다는 것이죠. 대체 이게 뭔지 말이죠. 이런 것을 좀 알아둘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LG화학을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현재 중국 호재가 좀 있었죠. 그와 관련된 얘기를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순서를 밟아서 일단 자막을 올려놓고요. 그리고 차트는 종합지수 차트를 봐야 되겠죠. 일단 자, 미국 증시가 장 후반, 장 중까지 특히 나스닥이 좋았는데 장 후반에 갑작스럽게 급락했습니다. 긴축 부담이 도드라지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날짜로 2월 10일 날, 우리 날짜로 그 다음 날 금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반영이 될 것 같은데, 미국의 지난 1월 달 CPI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최근에는 이 물가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시장 예상치는 7.2%인데 이보다 더 높게 나오면
약간 충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보다 낮게 나오면 또 호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그것과 더불어서 긴축의 강도가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3월달 금리 인상폭을 0.25 정도가 아니라 0.5%포인트 대폭 인상할 수도 있다 하는 소리가, 또 일각에서는 연 4회가 아니라 연 7회 내지 8회 매 FOMC가 열릴 때마다 인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해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죠. 이것이 남아있는 이상 시장은 금리 인상 전까지 탄력적으로 반등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또 많이 흔들릴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을 감안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다만 그런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에 녹지를 말자 이런 관점이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얘기인데, 비트코인이 4거래일 연속 반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 4천만 원이 깨지고 했던 것이 5,300만 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최근 비트코인 등 글로벌 암호화 화폐는 글로벌 특히 미국의 IT 한 지수로 봤을 때 나스닥 지수에 연동하는 측면이 높고요. 또 그에 연동하는 우리 종목들이 있죠. 바로 이제 메타버스나 NFT와 관련된 앞서 얘기했던 위메이드나 다날 같은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해서 추세적으로 바닥을 찍고서 반등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그들 코인을 암호화 화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화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무래도 좀 거슬립니다. 거기다 최근 들어 DeFi라고 하는 DeFi 탈중앙금융화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전반적인 중앙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난다는 개념, 기존 화폐를 위협하는 그런 개념이 좀 부각되고 있다는 건데, 그것을 비끼기 위해서는 암호화 화폐란 낱말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자산 내지 디지털 골드로 명명되는 게 좋을 것으로 실제 그런 측면이 상당히 높고요. 또 다행인 것은 최근 중앙은행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상당히 경계했던 건데 최근에는 그 경계권을 살짝 놔주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것 등으로 봤을 때는 뭐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휘청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닥을 찍고서 재차 상승 무드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지금 다날이나 또 위메이드 등 그와 연동해서 움직이는 국내 지금 메타버스나 NFT와 관련된 테마주 그중 대장주들의 주가 흐름이 향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어차피 반등세가 어느 정도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그들 종목들이 선도적으로 추가적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판단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종목은 계속 보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매수하는 데 있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위메이드나 다날 같은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꽤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반등일지라도 일단 단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다소 좀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음봉 하나 나왔을 때 저점을 노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갖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전망이 나쁘지 않은 이상 이들 종목의 미래 또한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와 관련된 종목이 뭐 다날,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DOU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건 아직은 답답한데 역시 거의 바닥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지금 매수도 되겠습니다. 다만 좀 길게 보고 매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 이들 종목이 부각되는 그런 열기가 다시 살아나면 DOU 같은 종목들이 크게 올라갈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일단 여기까지. 자, 그리고 글로벌 NFT, 이것도 거래 NFT, 현재 대체 불가 토큰이죠. 거래가 뭐 폭증했다는 소식까지는 아마 현재 들으셨을 건데, 접하셨을 건데, 상당한데요. 재작년에 발족하면서 당시 재작년 2020년도 그 당시에 약 한 1억 불 정도 거래했던 것이 작년 할애 무려 249억 달러, 이 정도면 거의 250배 정도 폭증했다는 것인데, 뭐 금년에도 그런 정도로 그런 배수로 폭증하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글로벌 현상입니다. 따라서 앞서 얘기했던 현재 미메이저나 다나 같은 종목들의 미래도 그런 점에서 상당히 촉망된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그리고 국내 ETF 이것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국내 ETF 시장, 자, 차트를 다시 종합지수 차트를 올려놓고요. 자, 국내 ETF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죠. 현재 ETF 상장된 ETF만 무려 539개나 됩니다.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ETF의 순자산 잔존가가 잔존 순자산가가 72조 원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것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얼마 전에 20조, 30조였던 것 같은데 한 2, 3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는 건데, 매년 연간 그 순자산 증가율이 평균 24조 원, 3년에 2배씩 는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3년에 2배씩 는다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펀드 시장이 늘고 있다는 건데, 특징이 이거죠. 현재 지금 밀레니엄 세대, MZ 세대라고 합니다. 신세대, 아주 젊은 세대죠. 이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현상은 현재 글로벌 현상입니다. 젊은 세대, 아주 젊은 그런 세대가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ETF 시장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글로벌적 현상이고요. 또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 ETF도 각각 종류가 있는데, 인기 ETF가 있다는 것이죠. 전기차, EV, 전기차 내지 2차 전지, 또는 메타버스나 NFT와 관련된 이들 쪽, 우리가 현재 초점 맞추고 있는 종목들이죠. 우리가 친한 파트입니다. 이들 쪽의 ETF가 상당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종목하고는 조금 정확히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ETF는 주로 시총 최상의 종목들 그 시총 순위대로 그 비중별로 매수를 하거든요. 따라서 가령 메타버스 들어간다면 카카오나 또는 네이버 같은 종목, 최근에 갑작방으로 보이고 있는 그들 종목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전기차 하더라도 현대차 들어가고요, 기아차도 들어갑니다. 물론 LG, ES나 이거 다 들어갑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가총은 현재 비중별로 편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패시브 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펀드 매니저가 특정 자기의 색깔에 맞춰서 종목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그 섹터별로 시총 순위에 맞춰, 시총 비중에 맞춰서 종목을 이제 편입한다, 구성을 한다는 개념이죠. 그런 개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긴 겁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2차 전지가 아주 고생을 했다 하는 그런 건데요. 가령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오늘부터 하면 130조 원 정도 될 겁니다. 2차 전지만 따진다면 아마 전체 2차 전지 업종 시총의 절반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거의 60%는 70% 정도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만 따지면. 그리고 전기차 전체만 2차 전지를 넘어서 전기차 전체를 따진다 했을 때는 적어도 3분의 1 이상 내지 한 절반 정도 수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이 존재가 없다가 갑자기 들어왔단 말이죠. 그것도 최상위 현재 시총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추종하는 ETF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울며 겨자 먹기로도 현재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편입 안 할 수가 없죠. 그것도 초대 규모로 편입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전부터 어느 정도 편입한 펀드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ETF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또 매입하는 그런 성향이 그렇게 장중에, 특히 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ETF를 그 LG 에너지 솔을 편입하고자 하는 그런 물량 때문에, 그런 수요 때문에 기존 2차 전지나 전체 시장에서의 대형주나 이들 종목에 대한 ETF의 매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는 것 때문에 어제 증시가 안 좋았던 것이고, 전반적으로 최근의 상황에도 그 부분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전기차나 또는 2차 전지 ETF 입장에서 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최우선적으로 그것도 대량 매수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에 이런 사단이 났다. 이 부담이 상당히 컸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본 적이 있었던 것은 너무 이 부분에 대한 폐해가 컸습니다. 자,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상장 전부터 지금까지 미리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와 관련된 추가적인 폐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리고 LG화학입니다. LG화학 쪼개기 전 앞에 얘기했죠. 작년인가요? 금년 초 LG 작년이군요. 작년에 현재 LG화학의 주가가 한때 100만 원을 호가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쪼개기 전 LG화학의 시가총액은 약 70조 원 정도 됐었던 건데요. 쪼갠다는 것 때문에 LG화학의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쪼그라들어서 LG화학은 44조가 됐고 LGES의 시총 130조 합계해서 174조나 됩니다. 분할을 했더니 오히려 그 합계 가치가 2배 반 정도로까지 급증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좀 얻을 필요가 있다는 건데, 쪼갤 만한 국내 다른 기업체들도 분명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도 서치 부분, 온라인 쇼핑 부분, 핀테크 부분, 클라우드 부분, 그리고 메타버스 부분 등 또 콘텐츠 부분도 있네요. 대여섯 가지 이상 된다는 말이죠. 아마 쪼갠다고 한다면 네이버의 총 지분 가치가 100조 이상, 100조가 뭡니까? 150조 뭐 그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LG화학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 예,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현재 과연 쪼갤지, 쪼갠다면 어떤 식으로 물적 분할을 할지 양적 분할을 할지, 현재 인적 분할을 할지, 그것을 현재 거기에 따라 좀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현재 그 가능성을 한번 엿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삼성전자도 해당이 되고요, SDI도 해당이 되고, LG전자도 전장 사업부가 쪼개질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그들 정보를 함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리고 LG화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 억울한 측면. 오늘 같은 날 올라가도 시원찮은 판은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LG화학이 말이죠. 자, 기존 LG화학의 가치를 한번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사업 부분, 석유화학 부분이 있죠. 현재 LG화학이 NCC부터 시작해서 각종 석유화학 제품들을 생산을 한단 말이죠. 그 석유화학 부분이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 그것도 상당한 질적인 수준을 현재 갖고 있는 대상으로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만 따진다면 롯데케미칼보다 적어도 2배 내지 적당하게 3배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석유화학 부분에 시장 가치는 최소한 20조 원 정도, 20조 너무 작게 봤는데 어쨌든 최소한 20조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부분이 있는데 양극재 등 2차 전지 소재를 분명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긴 해서 다소 조금 버블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래도 전망의 발견이 특히 LG ES를 끌어안고 있으니 그와 관련돼서 상당한 잠재력이 있단 말이죠. 2차 전지 소재, 그랬을 때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지분 가치를 현재 그 가치를, 사업 가치를 5조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단 소재 부분이 있죠. LCD 소재도 있고 반도체 소재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 그런 부분 한 2조 원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2조 원 정도 되고, 그리고 기타 생명공학 부분이 있죠. 그전 LG 생명공학 합쳐진 그 생명공학, 바이오 생명 부분이 있거든요. 최하 1조입니다. 그리고 팜 부분이 있죠. 사료나 농약. 그 부분 합치면 다 1조 정도 해서 총체적으로 지분가치, LGES 지분가치를 뺀 원래 있었던 본업가치는 약 28조 원 정도 된다는 거죠. 28조 원 정도로 된다는 합이 28조 원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현 전체 LG화학의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44조 원이니까 나머지 44조 원에서 28조를 뺀 나머지 16조 원만이 LGES 지분 88%를 갖고 있는데,
그 80% 지분 가치를 16조 원 정도로밖에는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다른 데서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가령 현재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어 지분 가치 평가할 때에도 최소 50% 정도는 잡아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것이 현재 표면상에 지분 가치는 130조에 88%니까 114조 원 정도, 표면상으로 봤을 때 144조 원 정도고, 그리고 삼성물산 등 기타 제조회사들이 현재 약간 할인이 되니까 그 지분 가치가 말이죠. 그랬을 때조차도 한 67조 원 정도로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67조 원. 그리고 원래 본업가치 28조 원이니까 전체 가치는 95조 원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95원 정도, 95조. 현재 주가가 44조 원, 현재 시총이 44조 원이니까,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계산상의 적정 주가는 무려 133만 원 정도가 나와야 그래야 적정하다는 건데, 133만 원인커녕 지금 현재 LG화학이 61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은 상당히 이상할 뿐더러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전체 LGES 지분 가치 현재 LGES 지분 가치 114조 원 중에서 제대로 평가받는 게 한 16조 원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으니까 15% 정도만 평가받고 있고 나머지 85%를 할인했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85%를 할인을 합니까? 최대 50% 할인하는 게 적정하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너무 억울하고 이상한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추세적으로 기회가 되지 않을까, 당장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이 부분은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이고요. 자, 그리고 LGES 얘기도 나오네요. LGES가 4년 후에 현재 캐파 작년 기준으로는 60기가와트 아워입니다. 60기가와트 아워에서 MS 시장 점유율이 약 23.4% 정도 된다는 것으로 CATL의 96.7기가와트 아워 현재 시장 점유율 32.6%인데요. 거기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아 글로벌 2위라고 하는 건데, 그 현재 60기가와트 아워의 7배 수준인 최소 400기가와트 아워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겠다라고 일단 공표를 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증가 속도입니다. 불과 4년 만에 현재 캐파의 7배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또 현재 이미 받아놓은 수주 잔량이 260조 원 정도로서 글로벌 완전 큰 차이가 나는 초격차 1위입니다. 그런 부분도 또 그렇고요. 그리고 글로벌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의 공장, 제반 공장 다 증설하거나 신규 공장 합작으로 해서 만들거나, 그 합작의 대상은 GM이나 또 이런 겁니다. 현재 그런 쪽 GM하고 합작하는 게 많고요. 유럽차 그쪽 합작은 아니네요. 어쨌든 GM과 합작하는 공장이 많은데, 자, 그런 식으로 해서 6개 공장을 현재 신설 또는 증설을 해서 현재 한 60만 기가와트 아워 정도 수준에서 215 기가와트 아워 수준까지 한껏 늘린다는 거죠. 또 한국 폴란드 증설을 해서 120 기가와트, 중간 난징도 현재 62에서 110으로 기가와트, 또 이걸 다 합치면 43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430 넘네요. 4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40 기가와트 아워 그 정도 수준까지 올려놓는다는 그런 현재 계획인데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명실공히 LGES가 현재 시장 점유율 2위이지만 4년 후에는 현재 CAT를 넘어서 명실공히 글로벌 1위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사업성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자체적으로 또 LG화학 등을 통해서 차세대 전지까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 당장의 가치는 LGES가 72만 원이지만 조만간에 100만 원 정도 되는 수준까지 가치를 평가받을 수준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얘기는 꼭 LG화학 얘기만은 아니죠. 전체 다른 2차 전지한테도 공이 호재로 작용될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그 성장의 한가운데 국내 배터리 완제품 업체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2차전지 전체 업체, 소재나 부품 관련된 그 종목들 업체들한테도 상당한 기회가 된다는 것으로 유추가 되고요. 그랬을 때 최근에 2차전지 4대 악재가 있었던 건데 그거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긴축과 관련돼서 2차전지는 성장주의 성장주 파트로서 한때 매물 압박을 받은 바 있었고요. 또 원자재 니켈이나 또는 리튬이나 코발트가가 급등을 해서 그래서 마진이 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악재가 된 바 있었죠. 자, 그렇고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전기차 생산에 약간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악재로 작용이 됐었고요. 또 LG ES 상장 이게 가장 컸습니다. LG 앞서 얘기했던 바로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테슬라나 또는 리비안, 루시드 같은 3대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가 최근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테슬라가 좀 났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IT에 비해서는 조금 부진한 편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사고를 쳤죠. 내부자 거래에다 또 공장 화재까지 있고 해서 주가가 또 급락을 하고 이런 부분 등이 전체적으로 악재로 공이 작용됐다는 건데 이 내용을 하나 들여다보면 긴축은 조금씩 완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급등은 순환성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소된다는 거죠. 반도체 쇼티지 쪽 코로나19가 마무리 단계를 접어들면 이 부분도 해소가 될 거고요. 역시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그리고 LG 상장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 상태고 또 테슬라나 또는 에코프로 비행과 관련된 악재도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긴축과 관련된 부담 때문에 서둘러서 매수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긴축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크게 위협적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이미 낙폭이 심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건데 대주전자재료도 되고요. SKC도 된다는 거죠.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안 갖고 있거나 매도했던 분들은 재매수하거나 또는 신규 매수를 해야 된다 하는 시점이 현재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 지수가 좋을 때 이들 종목이 뜰 겁니다. 자, 그렇고 자, 시장 정보를 해보도록 하죠. 시장을 잠깐 보도록 하죠. 일단 미 국채 10년물 이게 약간 문제가 됩니다. 1.932%로 또 올라갔습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국채 가격이 내려간다는 건데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달러 인덱스는 안정되어 있고 원달러 환율로 오늘 약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197원 이 부분은 조금 안정적이고요.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주변 증시 우리 증시 약간 영향을 줬다는 건데 상중에 마이너스 전락다 지금 현재는 플러스로 반전됐다는 건데 내일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그 하회가 궁금하고요. 아마 좋으면 동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잠깐 수급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어저께 대규모로 매도했던 기관들이 자, 오늘은 무슨 변동을 부리는지 금융투자가 우선 최대 순매수 물론 규모가 큰 것은 아닙니다만 하루 만에 그들의 스탠스를 바꾸는 그런 변신술을 보였다는 건데 따라서 금융투자의 매도 매수에 대해서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외국인들은 아직은 미온적입니다. 아직은 약간 수비적으로 합니다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베이시스는 약간 줄였네요. 마이너스 0.28인데 아직은 마이너스권, 즉 백오데이션 상태 전반적으로 조정 분위기 선상에 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LG 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거는 간단하게 이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은 그 전부터 쭉 말씀드렸으니까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그제 나왔던 얘기를 좀 집약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중국 CMO 우시바이오 이왕이면 현재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차트를 올려놓고 봐야 되겠죠. 오늘 5%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 올라갔다 상당폭 상승폭이 깎이면서 꼬리를 달고 현재 양봉으로 꼬리 달린 양봉으로 이제 마감이 됐다는 점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다소 아쉬운 모습인데요. 개장체 특히 올라갔던 것은 중국의 우시 바이오라는 데가 미국 상무부 미 검증 목록 UVL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포함됐던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 이렇게 되면 그 우시 바이오가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수출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재료가 돼서 이렇게 장중에 개장주에 급등을 했다는 건데, 자 이거는 단기적인 호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워낙 시가총액이 좀 4위인가 5위인가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 시총 상위주가 그렇게 급등, 연속 급등, 또 장중에 10% 급등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런 단순 재료를 갖고서 현재 매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고요. 따라서 이 종목은 길게 봐야 됩니다. 어차피 이 종목은 단타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단타로 대응할 것이 아닌 또 불편한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그냥 그러느니 하고 계속 밀고 나가보시면 된다는 건데, 그 중에 하나 이런 것이, 이런 소식이 그러한 장기 정석 투자에 보탬이 되는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동안 50% 자회수로 있었던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나머지 반을 갖고 있었던 바이오젠으로부터 자 인수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100% 자회사가 된다는 건데요. 100% 자회사가 된다 하는 건데,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거지. 더 이상 바이오젠에 의존할 필요가 없이 독자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주관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자체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것이죠. 바이오 시밀러 쪽이 말이죠. 자, 그리고 그를 기반으로 바이오 시밀러 쪽을 하다 보면 신약 개발 능력이 함양이 된다, 배태가 된다는 거죠. 신약 개발 기반이 그렇지 않아도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그게 확충된다는 뜻이 있고요. 물론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또 한 가지 보다 단기적으로 기대를 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CMO를 넘어서 단순 위탁 생산을 넘어서 위탁 개발 생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발을 해주고 그리고 생산까지 해준다는 개념이 CDMO 시장입니다. 아마도 중소 바이오 업체들한테는 상당한 어떤 자극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분야입니다. CDMO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졌다는 거, 이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절대 아닙니다. 해서 추세적으로 이런 의미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 뉴스가 전해진 것은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글로벌 CMO 리더십 6개 부분 전 부분을 그 전에 2000년인가요? 한 개 부분을 수상한 적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 부분을 다 수상을 해서 명실공히 글로벌 CMO 부분 글로벌 탑이 됐다는 소식인데, 그 글로벌 탑이라는 것이 공인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CMO 부분은 고객사와의 어떤 그 신뢰성이 상당히 신뢰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업체에 그것을 맡길까 말까라고 하는 인지도, 그런 측면에서 인지도라는 신인도, 그리고 현재 그 밀착, 또 현재 신뢰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글로벌 현재 우수 리더십 6개 부분 전 부분을 수상했다는 것은 그런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좋은 효과를 낼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부분도 약간 추상적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호재로 봐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런 관점을 계속 현재 담아두시면서 어차피 그 전부터도 벌써 2년 됐습니다. 2년 넘었네요.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꾸준하게 그 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꾸준하게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